아버지가 가져온 인형에 붙어있던 귀신.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길에서 주워온 인형 때문에 귀신에 시달렸던 월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지 근성 같은 게 있었고 근처 쓰레기장에서 언제나 망가진 가전용품이나 잡동사니를 찾아다니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깝게 이런 걸 버렸대라며 집에 가지고 오곤 하셨지요.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부끄러우니까 그만하라고 부탁했지만 그렇다고 말을 들을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들 포기하고 아버지가 좋을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게 되었고 아버지가 주워오는 것은 별의별 종류가 다 있었지요. 그 중에는 도대체 왜 이런 걸 가져왔나 싶은 기묘한 것도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중 하나가 그 인형이었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나와 여동생이 같이 쓰는 방에 낯선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차피 또 아버지가 주워온 거였을 테지요. 왜 이런 더러운 인형을 주워온 거야? 라며 속으로 투덜대며 그 인형을 째려봤습니다. 아이들이 팔에 자주 껴안고 다니는 흔한 젖병을 물은 인형이었고 긴 속눈썹에 동글동글한 갈색 눈동자였습니다. 젖병을 물기 위해 살짝 열린 입술은 당장이라도 뭐라도 속삭일 것만 같이 생겼지요. 새 것이었다면 분명 사랑스러운 인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소유자가 인형을 꽤 거칠게 다뤘는지 흰 뺨 한쪽에 찍하고 검은 매직으로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눕히면 깜빡 감길 눈꺼풀도 한쪽만 움직였고 그것도 반밖에 안 닫혀서 마치 한쪽 눈이 짓눌린 것 같은 험악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빈말로도 귀엽다고는 못할 그런 인형을 왜 아버지가 가지고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나도 여동생도 원래 어릴 적부터 인형놀이를 좋아했기에 방 안에는 미미 인형이나 케이스에 들어있는 프랑스 인형과 봉지 인형 등 수많은 인형들이 쫙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가 주워온 이 인형이 이질감을 발현하며 섞여 있던 것이었지요. 다른 인형들은 어릴 적부터 함께 놀았던 것들이니만큼 애착도 있고 거기에 있다는 걸 부자연스럽게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젖병 무는 인형만은 달랐고 침대에서 자는 나를 말없이 그 눈동자만으로 매일 저녁마다 가만히 응시하는 느낌이었죠. 솔직히 꽤 기분 나빴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기껏 주워온 것을 함부로 버릴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방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 나는 기묘한 일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침대 위에서 여느 때처럼 누워 자고 있는데 문득 귓가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일까? 내 귓가. 그것도 무척 가까운 곳에서 갑자기 아이가 웃었고 마치 못된 장난을 치고 나서 신이 난 듯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웃음이었지만 점차 잔물결이 퍼져나가듯 와글와글하는 다른 웃음소리도 들려옵니다. 두세 명 정도일까? 전부 어린 아이가 웃는 것 같은 순진한 웃음소리였지요. 그러다 갑자기 소곤소곤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나 싶었지만 이런 한밤중에 놀고 다닐 아이들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게다가 소리는 바로 내 귓가에서 나고 있었고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조금씩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있음에도 위에서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누군가의 기척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혼자가 아닌 여럿의 시선이었고 갑자기 나타난 그들은 내가 자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그중 한 명이 자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해보자 라고 말하는 게 들립니다. 그 순간 내 몸은 벌벌 떨리기 시작하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었고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공포에 온몸이 굳어버리게 됩니다. 결코 눈을 떠서는 안 된다고 느꼈고 그것들을 보면 분명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절대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두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끼며 나는 마음속으로 사라지라고
필사적으로 신에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머리맡에서는 아이들이 내 얼굴을 바라보며 소근소근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의식이 사라지고 정신을 차리자 이미 아침이었고 눈을 뜨고 그저 악몽을 꿨다고 생각하며 나는 아침이 되었다는 것에 가슴 깊이 안심했지요. 하지만 그 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날부터 나는 같은 꿈을 계속 꾸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내가 자고 있으면 어디에선가 아이의 웃음소리나 이야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 소리뿐이었지만 점차 머리맡을 누군가가 떠들썩하게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두세 명뿐이었던 목소리도 점점 늘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즐겁다는 듯 뛰어다니고 있었죠. 스피커에서 끊임없이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상태가 계속 이어져 나는 몹시 무서웠습니다. 모두 어린아이의 목소리였고 순진하게 웃는 소리, 까불며 떠드는 소리, 그리고 그 중에는 명확하게 내게 아기를 가진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들은 내 귓가에서 내 얼굴을 바라보며 즐거운 듯 자는 거냐며 말을 걸어옵니다. 대답하면 안 돼. 눈을 뜨면 절대 안 돼. 몸은 가위에 눌린 것처럼 굳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죠. 나는 부들부들 떨며 공포와 싸우며 꿈에서 깨기만을 그저 신에게 간절히 빌 뿐이었습니다. 또 누군가 내 옆에서 달리고 있었고 타박타박 복수의 작은 발소리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습니다. 나는 2층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그들은 발소리를 내면서 공중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었죠. 그렇게 무서운 꿈을 매일같이 꾸니 나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인형 때문이라고 느낀 것은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지요. 반쯤 잠에 빠져 정신이 흐릿한 와중에 나는 또다시 그 꿈을 꾸었고 떠드는 아이의 기척을 느끼고 나는 왠지 이건 그 인형이구나 하고 느꼈던 것이었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유도 없었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틀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얼굴을 바라보고 집요하게 내가 자는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그 녀석은 그 젖병을 무는 인형이 아니라 젖병을 무는 인형 속에 숨어있는 무엇인가라고 나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고 정신이 나간 거로 생각할 게 틀림없었기에 나는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아래층 침대에서 자는 여동생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않았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 물어봤지만 여동생은 이상하다는 얼굴로 그런 소리 못 들었어 라고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대답합니다. 젖병 무는 인형이 무섭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이인 내가 알 도리가 없었고 솔직히 나 자신이 정말 미친 것은 아닌가 싶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어째서 나에게만 소리가 들리는 것인지 어째서 내 주위에만 그들이 찾아오는 것인지 갑자기 예전의 일이 떠오릅니다. 옛날 희미하게 여자 귀신을 본 적이 있었고 혹시 영감이라는 게 그때 내게 생겨났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둠 속에 숨어있던 무언가의 낌새를 눈치채버린 건 아닐까? 며칠 지난 어느 밤 또 그들이 찾아와 내 귓가에서 와글와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있었기에 실제로 본 것은 아니지만 20명 정도는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 안은 사람 말소리로 가득하고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시끄러웠죠. 그중 5명은 분명히 내 머리맡에서 자는 거냐고 말을 걸어왔고 내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은 역시 그 인형일 터였겠죠. 그 녀석은 아이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어. 깨어있을 거야. 그러자 주변 목소리들도 그에 반응해 깨어있어. 깨어있구나. 라며 일제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순진함 속에 감춰진 악이라는 송곳이 모습을 드러내는 게 느껴졌습니다. 슬슬 괜찮겠지. 이제 들어가도 괜찮겠지.
들어도 괜찮을 거야. 들어볼까? 그때 나는 그 목소리들에게 몸을 빼앗길 것이라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몸은 가위에 눌려서 그저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나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 경문이란 경문은 다 끌어모아 머릿속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오키의 제대로 된 경문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런데도 알고 있는 말은 뭐든 필사적으로 외웠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아침이었고 지금도 그것이 꿈이었는지 아닌지 생각하다 보면 멍해집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살고 있던 전셋집이 재건축하게 되어 우리 집은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인형은 이사 도중 사라져 버렸고 이사 도중 어머니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혹여나 지금도 집 벽장 안에 조용히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부터 나는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어린 날의 괴이한 체험이었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거리에서 아무 물건이나 주워오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그런 얘기 같네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